여러분들은 혹시 길버트사의 장난감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 장대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이자 공학과 의학에도 재능을 보였던 알프레드 칼튼 길버트는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악명을 떨치는데요. 길버트사가 만든 장난감은 모두 하나같이 위험하고 어린이가 다뤄서는 안 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섭씨 1000도를 넘기는 막대를 불어 유리를 가공하는 장난감은 숨을 내뱉는 날숨만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아이들이 사용 중에 숨을 들이쉬어 식도, 폐 등의 치명적인 화상을 입기도 하였고 납주조 세트, 화학실험 세트 등 이름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는 장난감들이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U238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이라는 장난감을 알고 계시나요? 해당 제품에는 방사성 물질인 천연 우라늄 광물 표본이 4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삼키기라도 하면 인체 내부 피폭으로 심각한 질환을 앓게 되죠. 길버트사에서 나온 장난감들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세간에서는 그를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실험하고 사고하며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이런 제품이 세상에 나오다니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방사능이나 방사성 원소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오히려 방사능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방사능 비누, 방사능 치약 등 말도 안 되는 제품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인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술력이 부족했던 시기에 실사례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방사능 물질인 라듐으로 만든 음료를 1400병이나 복용한 미국의 유명 골프 선수 에벤 바이어스는 인체 내부의 방사능 피폭으로 턱뼈가 녹아내리다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지금은 눈부신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로켓 기술 같은 첨단 산업과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은나노 항균 제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왜 유전자 변형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유통되고 있을까요? 저설량 방사선이나 쇠고기 호르몬의 안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렇게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에 관련된 지식들을 생산하는 과학 활동을 규제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른바 규제과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2011년 규제과학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2021년부터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4년부터 규제과학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2014년 규제과학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소 늦었지만 2020년부터 규제과학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만 코리아의 대표 품목인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 의료기기와 함께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학 발전의 속도에 맞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432억 불입니다. 한화로 약 17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조 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지난 5년 평균 13.5% 성장이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화장품 산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무려 258% 수준에 달합니다. 그 한계를 짐작하기 힘든 발전 속도 바꿔 생각하면 이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산업의 시장 규모가 이 정도로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라늄 장난감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학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과학적인 견제와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아우르는 바이오 헬스 분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정책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규제 과학의 정체이고 역할입니다. 식약처와 같은 규제 당국이 규제 과학 관점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품질 및 성능입니다. 또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의사결정 기준은 유익성과 위험성의 균형이 되죠. 까다롭지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러한 통제와 제약 아래 건전하게 개발된 제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규제 과학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대기업일수록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적인 요건 이상의 내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리만 코리아는 어떨까요? 사내 SCM 본부에서는 대리 점장님 및 뷰티 플래너님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표시 광고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택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 또한 선진국과 중진국을 선택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 규제, 규정, 준수. 단어만 나열하고 보면 참 숨막히고 답답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과학은 선진국에서 먼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대기업일수록 시장에 미치는 여파와 책임감을 무겁게 여기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리만 코리아에 소속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리만 코리아에 속한 모든 대리점장님과 뷰티 플래너님들의 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